하버드 심리학과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관찰해온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고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어도 미래를 보는 사람과 당장만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즉시 보상과 지연 보상 선택 시 뇌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정밀 fMRI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즉시 보상을 선택하는 순간 특정 뇌회로가 과열처럼 반응했어요. 특히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의 시작은 지갑이 아니라 즉시 보상에 중독된 뇌 구조에서 이미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즉시 보상 신호가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IQ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냐의 문제였어요. 이후 스탠퍼드 행동과학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즉시 보상을 선택하면 도파민 회로는 점점 과자극되고 전전두엽밀의 계획 참을성 판단력 담당은 점점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학문적 관찰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위해 살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 산다. 워렌 버핏.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내일의 보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 제프 베조스. 즉시 보상에서 벗어난 순간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 앨런 머스크. 이 스크립트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즉시 보상 중독의 뇌. 부자는 어떻게 완전히 다른 뇌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뇌를 교체할 수 있는가? 첫째, 가난한 사람의 뇌는 왜 지금만 볼까? 하버드의 대표적인 행동경제학 실험인 즉시 보상 vs 지연. 보상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난한 환경 미래 불안 지금 당장 확보하려는 본능 강화 즉시 보상 중독. 즉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뇌가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본래 불확실한 환경에서 즉시 보상을 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내일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눈앞의 열매를 지금 따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빈곤을 강화하는 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즉시 보상 중독의 사례. 스마트폰 알림 체크, 작은 소비의 반복, 단기 쾌락 선택 야식 쇼핑 쇼츠 중독, 하기 싫은 일은 즉시 회피, 지금 편한 것을 우선하는 판단. 하버드 연구는 바로 이 순간 전전두엽 기능이 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전두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계획, 목표, 집중, 의지, 판단, 감정 조절. 즉시 보상을 반복할수록 이 영역이 약해지면서 내일 잘해야지라는 말이 점점 힘을 잃고 지금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는 욕구가 모든 판단을 지배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미래를 안 보려는 게 아니라 뇌가 미래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둘째, 부자의 뇌는 어떻게 지연 보상에 중독될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준다. 버핏이 20세에 투자한 $1는 그의 90세 무렵에 15,0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지연 보상에 뇌를 완전히 적응시킨 것.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의 전전두엽은 일반인보다 두께가 더 두껍고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꾸준한 장기 목표 추구와 반복적인 미래 시뮬레이션 훈련 덕분이죠. 부자들의 공통점 미래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 앨런 머스크는 현재의 고통을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과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즉시 보상보다 10년 뒤 시장 지배력에 투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반복 작업을 예술적 숙련 과정으로 느꼈습니다. 즉시 보상이 주는 짧은 쾌감 대신 지연 보상이 주는 장기 쾌감을 더 강하게 경험하도록 뇌를 길들인 것입니다.
스탠퍼드 행동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미래의 보상을 실제처럼 느끼는 능력은 반복적인 이미지 트레이닝과 루틴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은 하루의 반복 루틴을 통해 장기 보상 회로를 진짜로 강화하는 사람들이죠. 셋째, 즉시 보상 중독이 가난을 만드는 이유. 즉시 보상 중독이 무서운 건 단순한 일탈 때문이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가장 크게 경고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 보상은 가난한 뇌를 만들고, 가난한 뇌는 가난한 선택을 만들고, 가난한 선택은 가난한 삶을 만든다. 즉시 보상을 하면 도파민이 급격히 분출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 도파민 급등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도파민 수용체 감소, 자극 필요량 증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됨, 반복적 행동 중독. 그리고 이 중독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즉시 보상 중독의 인생 패턴, 불필요한 소비 증가, 꾸준함 상실, 집중력 저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피로, 미래 계획 능력 저하, 작은 유혹도 못 참고 무너짐, 오늘만 살자 전략으로 방향 전환.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죠.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야식 냄새에 흔들리고 내일부터 공부하려 했는데 쇼츠 한 편 보고 1시간 지나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즉시 보상 회로가 계속 뇌를 재배선해온 결과입니다. 넷째, 뇌과학이 말하는 가난해지는 회로의 구조. 스탠퍼드 신경과학 연구는 즉시 보상 중독이 뇌를 특정 패턴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편도체 과활성화. 즉시 보상을 거절하면 위기와 불안을 느끼는데. 2. 도파민 시스템 과자극. 더 자극적이고 강한 보상만 만족. 3. 전전두엽 기능 저하. 미래 선택 불가 장기 계획 포기. 4. 습관 회로의 경직화. 매일 같은 실패 패턴 반복. 이 때문에 즉시 보상을 많이 선택할수록 자제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없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왜 부자의 뇌는 부담을 선택할까?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부자는 즉시 보상보다 불편함 자체를 보상으로 느낄 수 있는 뇌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젊을 때 하루 종일 회사 가서 책만 읽었습니다. 백만장자도 아니고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왜 저렇게 지루하게 살까? 돈 벌 기회 많을 텐데 왜 저렇게 느리지?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루한 과정을 통해 미래를 샀다. 부자의 뇌는 미래 보상을 실제처럼 시각화하고 지연 보상 회로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을 투자로 받아들입니다. 즉, 가난한 뇌는 불편함을 피하고 부자의 뇌는 불편함을 이용한다.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섯째, 부자의 뇌를 만드는 실전 루틴.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팀은 미래 보상 회로를 강화하는 사람들의 일상 루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뇌 구조를 재배선제와 이어링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것들입니다. 가난한 뇌가 즉시 보상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다면 부자의 뇌는 지연 보상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구조로 훈련된 겁니다. 이 루틴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하나가 전전두엽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과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아침의 습관을 미래 지향적 행위로 설계한다. 3분 명상, 짧은 독서 5분, 당일 목표 3개 적기, 찬물 세안각성 신호 증가. 스탠퍼드 뇌과학자 잭슨 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들이 전전두엽의 24시간을 결정한다. 즉, 하루 시작을 미래 중심으로 만들면 뇌 전체의 정보 처리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 즉시 보상 차단 시간대를 정해둔다. 예. 오전 912시까지 SNS, 쇼츠, 메신저 차단, 간식 금지, 불필요한 정보 소비 차단. 이 시간대의 핵심은 금욕이 아니라 미래 보상 회로의 예열입니다. 즉시 보상 자극을 일정 시간 차단하면
전전두엽은 미래 신호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죠. 3원하는 목표의 결과 이미지를 매일 시각화. 하버드 뇌이미지 센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미래 보상 회로를 실제 실행 경험처럼 활성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로켓 비전을 매일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내 안의 장면에서 성공을 수백 번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4반복 루틴을 지루함 안정감으로 재해석. 부자들의 뇌는 지루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함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뇌가 안정성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은 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다. 지루함 속에서 돈은 스스로 자란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장기 목표 회로와 안정 회로가 동시에 작동할 때 전전두엽 기능이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7째, 하버드가 밝힌 미래 보상 회로 재설정 방법. 하버드 심리학 박사 조지프 레이디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는 능력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지금 이 순간의 자극을 10배 더 크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미래 보상 회로는 훈련으로 충분히 재설정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하버드는 미래 회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미래 자아와의 정서적 연결 강화. 하버드의 퓨처 셀프 익스페러먼트에서 미래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떠올린 사람들은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꾸준하고, 더 장기적 선택을 했습니다. 즉, 미래의 내가 타인이 아니라 지금의 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의 감정을 현재로 끌어오기. 뇌는 미래의 보상보다 미래의 감정을 더 먼저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성공한 내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성공했을 때의 평온함, 자신감, 안정감은 훨씬 빠르게 느낄 수 있죠. 이 방식은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장기 목표를 더 확실히 보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3. 짧은 목표를 성공의 큰 증거로 포장. 하버드는 MICROWIN 이펙트를 강조합니다. 작은 성취를 뇌는 엄청난 보상 신호로 해석합니다. 부자들은 작은 목표를 큰 성공이 다가오는 명확한 증거로 재해석합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신뢰도 익스펙턴시 밸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8째, 즉시 보상 중독을 끊는 12분 프로그램. 스탠퍼드 신경행동센터는 즉시 보상 중독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2분 루틴을 제시했습니다. 이 루틴은 즉시 보상 회로 도파민 시스템화, 지연 보상 회로 전전두엽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12분 프로그램 구성. 1. 2분 호흡 조절 전전두엽 활성.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6초 정지 6초 내쉬기. 전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해 즉시 보상 충동이 줄어든. 2. 3분 미래 목표 이미지 트레이닝. 목표를 감정 중심으로 떠올리기. 이미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이 안정됨. 3. 5분 오늘 해야 할 3가지 행동 적기. 이 행동은 뇌가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는 착각을 만들어 첫 행동의 진입 장벽을 80% 낮춤. 4. 2분 스마트폰 알림 전부 끄기. 즉시 보상 자극 1개 줄일 때마다 전전두엽 활성 시간은 평균 23분 증가. 이 12분 루틴을 2주만 지키면 즉시 보상 욕구는 평균 4,060% 감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9째, 도파민을 부자 모드로 전환하는 행동 전략. 뇌는 도파민을 2종류로 처리합니다. 단기 도파민 이미디엇 다퍼마인 즉시 보상. 장기 도파민 SUSTAINABL이 다퍼마인 지연 보상. 부자는 후자를 강화합니다. 가난한 뇌는 전자를 반복합니다. 스탠퍼드 도파민 연구팀은 말합니다. 부자들은 도파민의 종류 자체를 다르게 소비한다. 다음 행동은 장기 도파민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1. 작은 목표 달성 즉시 칭찬. 부자는 자신을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순간적 소비가 아니라 내적 만족감 중심의 도파민입니다.
이 완료한 일 체크 표시. 뇌는 체크 동작을 보상의 신호로 학습합니다. 3 쉬고 싶을 때 2분만 연장. 이 짧은 연장이 전전두엽의 지연 보상 신호를 강화합니다. 4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둔다. 글은 뇌의 시각 시스템을 통해 보상 시스템과 직접 연결됩니다. 5일의 의미 부여. 의미를 느끼면 도파민 분비량이 23배 증가합니다. 부자들은 루틴을 의미로 재해석합니다. 열째, 스탠퍼드식 뇌 배선 교체 프로그램. 스탠퍼드의 NEUROPLASTICITY 리셋 프로그램은 즉시 보상 회로를 줄이고 장기 보상 회로를 강화하는 뇌 재배선 훈련입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반복 루틴의 정착.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예측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전전두엽에서 도파민 보상 신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 지루함을 견디는 근육 만들기. 뇌는 본래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견디는 힘은 전전두엽의 지속 체력을 강화합니다. 부자들은 지루함을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 신호로 인식합니다. 3. 고의적인 불편함 실험. 매일 작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예. 차가운 물로 샤워, 계단 이용, 스마트폰 멀리 두기, 불편한 자리에서 일하기. 이 모든 행동이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줄이고 전전두엽의 지연 보상 회로를 강화합니다. 11째, 부자가 되려면 뇌의 에너지 관리가 먼저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가난은 에너지 관리 실패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체력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소비 방식입니다. 가난한 뇌는 걱정, 불안, 즉시 보상 충동, 감정 반응, 과거 후회,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중요한 결정, 미래 시뮬레이션, 전략, 목표 유지, 지속력, 이쪽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씁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이지만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스탠퍼드 뇌과학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우리는 보통 피곤하면 오늘 너무 많이 일해서 피곤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피로는 잘못된 생각에 사용된 에너지 낭비의 결과라고. 이게 왜 중요한가? 즉시 보상 중독은 뇌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장기 목표를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뇌는 미래, 나중, 계획, 여유, 이런 단어들이 이미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뇌의 에너지 사용을 정리하면 전부 바뀝니다. 부자의 에너지 흐름의 핵심. 아침 전전두엽 활성 계획 목표. 낮 반복 집중 루틴. 저녁 복귀 정리. 밤 회복 충전. 가난한 사람의 에너지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스마트폰, 낮에 쇼츠 소비, 밤에 스트레스. 회복 불가 다음날 뇌피로 악순환. 여기서부터 인생은 갈립니다. 12째, 부자는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선택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정 기반 선택을 하고 부자는 구조 기반 선택을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 경제적 상위 1%들은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1. 장기 이익 구조에 부합하는가? 2. 단기 손해가 있어도 감내 가능한가? 3. 이 구조는 복리로 작동하는가? 반면 경제적 하위 그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1. 지금 기분이 좋은가? 2. 부담이 없는가? 3. 즉시 보상이 있는가? 4. 재미있는가? 이 차이가 소득 차이가 아니라 뇌회로 차이에서 시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화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감정 행동 결론 순서로 움직인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구조 전략 행동 감정. 최종적으로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은 즉시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80%는 기분 때문에 선택했고 부자는 구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선택은 전전두엽외의 이성 영역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열셋째, 미래를 보는 뇌와 지금만 보는 뇌의 결정적 차이. 스탠퍼드 미래지능센터 퓨처 인텔러전스 랩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뇌의 시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가난한 뇌는 시야가 24시간 단위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은 뭐 하지? 오늘만 버티자. 오늘 기분 좋게 살자. 반면 부자의 뇌는 시야가 10년 단위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내가 가진 기술은 어디서 효율화될까? 10년 뒤에 어떤 파도가 올까?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나에게 어떤 복리를 만들까?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를 시작할 때 지금 당장 돈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이 30년 뒤 어떻게 움직일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역시 아마존을 만들 때 내일 성공할 회사가 아니라 향후 20년을 지배할 회사를 설계했습니다. 하버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만 보는 뇌는 평생 현재만 산다. 미래를 보는 뇌는 미래를 당겨와 현재를 만든다. 14째, 가난한 뇌는 감정 피드백, 부자의 뇌는 데이터 피드백. 가난한 뇌는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 불안해서, 자신 없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반면 부자의 뇌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예시, 운동하기 싫어도 데이터 건강 수치가 말하면 함. 주식이 떨어져도 논리적 구조를 알면 유지. 사업의 단기 실패도 구조가 맞으면 계속 진행. 남의 말보다 시장 데이터로 판단. 하버드의 의사결정 실험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행동의 근거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구조 장기적 데이터였다. 즉시 보상 중독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 데이터 오늘 기분만 보지만 부자는 장기 데이터 10년 곡선을 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째, 결론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뇌의 오작동이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가난은 즉시 보상에 사로잡힌 뇌 구조의 문제이며 이 구조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뇌를 가진 사람은 결국 미래를 가진 사람이 된다. 즉시 보상을 멀리하면 미래가 선명해집니다. 미래가 선명해지면 루틴이 생기고 루틴은 복리를 만들고 복리는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뇌는 가난한 뇌가 아닌 부자의 뇌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